박철 무속인 되나? 박철 김묘성 기자님, 우리가 알던 그 예전에 그 박철 씨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90년대 청춘 스타 배우 박철 씨의 이야기인데요. 앞서서 우리가 80년대 스타인 이영하 씨를 만났잖아요. 네. 근데 그 바톤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정말 원조 꽃미남 배우이자 하이틴 스타로 90년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허. 91년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고요. 정말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봤던 당대의 최고 드라마였죠. 우리들의 천국, 별은 내 가슴에 맞아.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스타덤에 올랐고 또 99년에는요 라디오 DJ에 도전을 했는데 맞아요. 그간 어떤 꽃미남 스타와는 조금 결이 다른 아주 거침없는 입담으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박철 씨가 무엇보다 그 라디오에서 대박 나세요라는 멘트를 참 많이 했었는데 네. 박철 씨 무속인 되나라는 이 소식이야말로 정말 대박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보세요. 그만큼 지금 말씀해 주신 건 당대 인기를 네로라는 진짜 뭐 그 반열, 스타들 반열에 낄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았었는데 보세요. 그런데 지금 최진봉 교수님, 예.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 게 무속인이 되나? 지금 이게 눈길을 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저 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박철 씨 같은 경우는 뭐 당대 청춘 스타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근데 2014년도에 드라마를 끝으로 연기 활동을 그만했어요. 어허. 안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아까 김묘성 기자도 얘기했지만 라디오에 와서 이제 DJ 활동하면서 인기를 또 많이 누렸고 2022년도까지 네.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입담을 가시는데 그동안 소식이 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소식이 나온 게 지금 무속인 되나 이러니까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고 네.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지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바로 듭니다. 이제 그게 지금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거 아니 제목은 무속인 되나인데 지금 빨리 옛날에 유명했던 얘기를 지금 왜 많이 하고 있어요? 안진용 기자님 왜 지금 무속인 되냐?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박철 씨의 삶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아까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이 이게 나왔는데 네. 이게 신문방송학과가 배경이거든요. 어허. 제가 중학교 때 그 드라마를 보고서는 신문방송학과에 진학을 해서 진짜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자가 됐거든요. 어머. 그래서 제가 기자가 된 후에 근데 초창기 박철 씨는 만나게 됐을 때는 아쉽게도 그 이혼 관련된 일로 만나게 됐습니다. 아하. 1996년에 당대 최고의 여배우인 옥소리 씨와 결혼을 했는데 그랬어요. 2007년 파경 소식을 전했는데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옥소리 씨의 불륜 때문이라는 보도가 전해졌던 거죠. 자, 이 이혼 소송이 꽤 길게 진행이 됐고요. 또 박철 씨는 지난 2018년은 오런 투병 중에 부친이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또 2013년 한국계 미국인 여성과 재혼을 해서 행복한 미래를 꿈꿨으나 결국 이혼을 했다고 전해졌고요. 네. 이런 식으로 무언가 계속 자신의 삶이 순탄치 않은 상황 속에서 박철 씨가 지난해 12월 한 무속인을 찾아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박철 무속인 되나? 라는 제목이 이제 그래서 나온 것 같은데 무슨 고민이 있길래 무속인에게까지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게 된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꿈에 네. 자꾸 아버지가 계속 나오고 또 이를 모를 조상님들도 많이 나오고 네. 수십 명이 자꾸 나오니까 2000년대 들어서서 지금 23년째 힘든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잠도 못 자고 힘들고 몸도 많이 이제 뭐 속된 얘기로 망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네. 술은 다 끊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끊고 단절하고 새롭게 좀 새로운 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무던히도 그거를 참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네. 티내지 않으려고. 이제는 한계치에 왔다. 제가 볼 때 좀 그렇게 보여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만나면은 무당이 되라.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살았고. 네. 맞아요. 예. 네. 근데 과연 저한테 그런 재능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건지 해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허준 변호사님 정말 수십 년 동안 뭔가 원인 모를 그 고통 거기에 시달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박철 씨한테 뭔가 진짜 남다른 뭔가 좀 뭐 느낌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주변에서 보면 예지몽 많이 꾸고 이러면은 좀 이런 기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박철 씨도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서 무속인을 권유하는 얘기들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무속인이 보기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문가잖아요, 무속인도. 그럼 보기에는 뭔가 영적인 기운 이런 게 느껴졌나 봐요. 본인도 무려 23년 동안이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렇게 신체적 또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주변에서 무속인 해야 된다, 신내림 받아야 된다 하니까 그런 권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작년 5월에 심지어 초자연적인 현상을 실제로 박철 씨가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 현상을 겪었던 것인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만났죠. 뭘 만나? 아버지를. 본인이 예. 접신을 해서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너무 몽롱한 상황에서 12시간이 거의 1시간도 안 되게 지나가고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제가 2000년 초반에 그 동자귀신이 제가 붙었었는데 원래 있었대요. 있었는데 그 동자귀신을 띄어내는 걸 좀 했습니다. 앞서 그 자체 영상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저희가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라는 걸 달아드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박철 씨 입장으로 보면 최명규 원장이 뭔가 일도 잘 안 풀리고 막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기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걸 지금 꿈에 뭐가 또 나타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알 수 없는 불행이 있으면은 그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찾아야 돼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그거를 바꾸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박철 씨는 충분히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눈물 흘리는 것만 생각하지만 우울증 환자분의 통계에서 크게 잡는 15%까지는 망상이나 환청을 동반했다가 우울증이 나오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네.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비현실감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울증일 때 공황 발작을 동반하게 되면은 나 자신이 없어진 것 같은 해리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해리 현상의 가장 해리성 장애의 가장 주된 아주 대표적인 질환이 다중인격 장애예요. 해리성 성격 장애라고. 그러면 결국은 다중인격 장애인데 내 안에 여러 인격이 있지요. 바꿔 말하게 되면 내 안에 여러 인격이 생겼을 때 그거를 내 안에 여러 인격이라고 생각할지 밖에서 들어온 인격이라고 생각할지 접신을 했다고 할지는 전부 다 바라보기의 관점인 거예요. 근데 우울증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낫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되고요. 극단적인 선택만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살아남는 방법으로 저런 논리와 저런 거로 인해서 본인이 낳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도 저는 특정 부분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름 박철 씨가 그 자기의 고통을 뭔가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나름 해결책을 찾고 있던 그런 과정 같은데 그러면 김묘성 기자님 그럼 고민의 해결 실마리는 찾은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무속인을 만나서 뭐 특별한 기운을 북돋아 준다는 천신제, 천도제라는 걸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철 씨가 워낙 술도 끊었는데도 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잠도 못 자고 그런 상태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천도제 후에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고 나는 무속을 부정했던 사람인데 이제 존중한다라는 개인적 경험에 의해서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런 박철 씨를 본 무속인 같은 경우에는요. 참 박철 씨가 무속인 못지않은 신명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앞으로의 어떤 신내림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그런데 박철 씨는 참 조심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신자거든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개인 방송을 통해서 대중들과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은 아직 신내림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무속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가급적 답변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철 씨가 고통스럽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박철 씨 개인의 경험에 근거한 얘기임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